네, 안녕하십니까. 우화경영, 네, 우리 크래비즈 스쿨, 네, 창업학교입니다. 창업학교. 창업학교에서 선수 과목으로 하고 있는 우화경영,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우화경영 하면 이솝 우화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솝 우화 하면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그 개미와 배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솝 우화를 어릴 때 아마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 개미와 배짱이가 아마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를 들었던 그 우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그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우리 경영자에게 어떠한 힌트 또는 지혜를 주는지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제가 다 아시겠지만 이 개미와 배짱이를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 좌측에는 이 개미가 보면 뭐 아주 일에 지금 뭐 푹 파묻혀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요즘 이렇게 일이 많으면 다 디지털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일이 많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경도 뭐 한 3개 정도 끼고 있는 2개가 있네요. 안경 2개, 돋보기까지 있고 이렇게 일에 지금 뭐 아주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에어컨은 돌아오는지 양복을 딱 차려 입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또 보면은 지금 배짱이 아시죠? 배짱이가 이 여름에 지금 뭐 아주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그네를 타고 지금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위에 그림을 보면 눈이 오는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올 때 이렇게 헐벗는 배짱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얘기를 한번 보죠. 뭐 개미는 작지만 당찬 모습으로 열심히 식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개미는 마치 난 겨울의 지배자가 될 거야. 겨울의 지배자. 먼 미래에. 그리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리더니 여유만만한 배짱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기타를 튕기면서 마치 락스타처럼 등장했습니다. 에이 개미야 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 여름이잖아. 나랑 좀 놀자. 이렇게 나랑 좀 놀자. 네. 근데 개미가 배짱이야 지금은 준비해야 겨울에 먹을 게 있지. 지금 준비를 해야 넌 겨울에 뭘 먹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난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네. 겨울 같은 건 까마득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름 내내 배짱이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며 신나게 놀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계절이 되자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모아둔 식량을 즐기면서 포근하게 지냅니다. 반면 배짱이는 기타를 안고 들들 떨면서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결국 배짱이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개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야 개미야 나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너는 정말 대단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개미는 창문을 열고 배짱이를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고 여름 내내 기타 치면서 신나게 놀던 게 생각이 나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다음 여름에는 나처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짱이가 맞아 개미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뭐 그래도 차리겠습니까? 다음 여름에는 나도 열심히 준비할 거야. 개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배짱이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둘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참 착한 개미입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다짐합니다. 다음 여름에는 기타 대신 삽을 들 거야. 삽. 네, 기타 대신 삽을 들 거야. 이게 뭐 우리가 지나간 얘기였습니다. 어떠세요? 결국 지금 이제 요즘의 경영학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하나는 임팩트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임팩트를 줄 거냐 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보고 상당히 좀 균형적인 시각으로 쳐다보자. 균형 잡힌 시각.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둘 다가 꼭 어느 한쪽이 우리가 나쁘다. 어느 한쪽은 좋다. 이게 아니고 둘 다를 아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개미와 배짱이의 어떤 스왓
분석이라고 해서 SWOT입니다. 이게 뭐냐면 S는 strength, 힘, 강점. 그리고 W는 weakness, 약점. 어떤 부분이 약점, 부족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개미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와 있는가. O.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개미에게 그래도 위협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미를 보고 이 개미는 이 얘기에서는 뭐 여름 내내 일을 해서 겨울에 아주 따뜻하게 보낸다. 그래서 근면성실하자. 이런 대명사고 배짱이는 그 반대.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꼭 네가 배짱이냐 이렇게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 개미의 우선 그 스왓 분석을 우리가 해보면 개미는 첫 번째가 계획성이 있다. 계획성. 그래서 이런 동안 꾸준히 식량을 모았습니다. 식량을 꾸준히 모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실하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대비했다. 바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개미의 강점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원 확보 능력이다. 자원 확보 능력이라는 거죠. 자원 확보 능력. 예,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개미의 약점을 해볼까요? 그 대신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다. 바로 뭐냐 하면,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융통성이. 뭐 일만 한다.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계획에만 집중을 해서 어떤 즐거움, 요즘 말은 우리가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즐거움. 일도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고집입니다. 현재 상황에만 매몰이 돼서 변화에 둔감할 수 있다. 변화에 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성. 놀자 해도 안 놉니다.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일만 할 거야. 놀기만 할 거야. 일만 할 거야. 일만 하는 것도 그다지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좀 약하지 않는가, 개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미의 그러면 어떤 기회라고, 기회는 뭐냐면 이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 두 번째는 바로 지속 가능이죠. 우리가 요즘 기업에서 지속 가능 경영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개미는 우리가 강점이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강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협력을 안 했지만 만약에 다른 우리가 그 개미들과 더 협력을 하면 개미든 이제는 다른 개미든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다른 동물 곤충과 협력을 하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혼자서 해도 이 정도 되는데 협력을 하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환경 변화 등을 생각한 이 위기라는 거죠. 개미가 이렇게 일만 하는 개미가 과연 환경이 변화됐을 때 정말 제대로 현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경쟁자들이 만약에 그 배짱이가 또 다른 경쟁 요소를 찾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환경 변화는 만약에 그 개미가 아까 같이 태풍이 왔다, 우박이 쏟아졌다, 기후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우리 기업들은 기후만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 아주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왜 일만 하느냐, 저렇게 놀 수도 있는데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위협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배짱이를 한번 볼까요? 배짱이를 보면 참 게으르다 이렇게만 봤던 배짱이가 우리가 어떻게 됐냐를 보면 첫 번째 배짱이도 분명히 강점은 있습니다. 강점이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높다. 상황에 대한 적응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높다.
사회성 뭐 아주 대단합니다. 뭐 잘 놉니다. 잘 다른 곤충들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이 굉장히 유연하다. 상황에 유연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점만 봤기 때문에 계획성이 전혀 부족하다. 계획성이 부족하죠. 계획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뭐, 다른 데 가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존성이 높다. 뭐 안 되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꼭 누구한테 의존을 해. 스스로 해결책이 없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약하다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기회. 어떤 기회가 있는가? 창의성. 결국 우리 배짱이는 창의성에 아마 상당히 대표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와의 아주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개미와 협력을 하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 야, 개미야, 일을 해. 나는 그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줄게. 기분 좋게 해줄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그 오락을 제공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개미의 곡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단기적으로 아주 적응을 잘해서 단기적인 기회를 잡아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위협 요소는 굉장히 많죠. 사실은 미래에 대한 대비라든가 또 미래를 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치명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개미와 배짱이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를 봤을 때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삼성전자는 수박 분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수박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국내 시장의 인정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다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렇지만 약점도 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많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무너지면 삼성전자는 위험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경직성, 대기업이라는 조직 경직성이 여전히 뭐 요즘 아주 플렉스블하게 움직이는 쪽에서는 약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협력업체나 뭐 신생 벤처기업 이런 데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 경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향이 있다. 강하다. 네. 그리고 이제 기회를 보면 5G 그리고 AI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된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회다 하는 부분이고, 위협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협 요소는 우리가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됩니다. 보면 TSMC, 지금 벌써 대만의 TSMC는 이미 삼성의 주식 시가총액을 넘어섰죠. 애플 뭐 말을 나기 없습니다. 요즘 또 중국의 화웨이도 지금 뭐 삼성에 엄청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삼성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계속 빨리 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제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거는 뭐냐 하면 국내 정치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역 분쟁입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다. 뭐 중국의 어떠한 경제 정책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삼성의 하나의 위협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또 하나의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혹시 이 회사를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퀴비. 2017년도에 무려 회사를 창업하면서 17억 5천만 불을 유치했다. 이거 우리 돈으로 2억이 넘죠. 2조가 넘죠, 2조. 2조가 넘는 돈을 유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사망을 했어요. 사망.
그러니까 결국 망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출발을 할 때 모바일 퍼스트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모바일 퍼스트, 넷플릭스를 모방해서 이것을 모바일로 하겠다고 했는 건데 결국은 이 퀴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퀴비 얘기는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이 브런치라는 네이버 브런치가 있죠, 그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김태우라는 분이 쓴 그 브런치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상세하게 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퀴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런 퀴비, 넷플릭스와 틱톡을 합한 이 퀴비가 왜 망했나? 이거를 보면 이분이 김태호라는 분이 굉장히 잘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를 보면 강점이 콘텐츠가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 인사들과 협업을 했다. 이 퀴비의 창업자가 디즈니는 월터 디즈니 거기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동 창업자가. 그래서 아주 많은 유명 인사와 협업을 해서 이 돈이 막 들어왔는데 결국은 망했다. 왜냐? 계획성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보면 상당히 콘텐츠가 창의적이었지만 고정적인 수익 모델이 없어서 안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유명 인사들 그 창업자의 명성과 유명 인사들의 그 지나친 협업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회가 있었죠. 모바일 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창의성이 발휘했을 때 훨씬 더 시장에 키울 수 있다는 것. 단기적으로 아주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있었는데, 결국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강력한 경쟁자들이란 디즈니, 월터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난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아니면 그에 경쟁할 만한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투자, 이 2조라는 돈을 받아서 초기 투자를만 의존을 하고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못 냈다 하는 위에 있는 약점하고 연계가 결국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퀴비가 빨리 망한 그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토끼가 아니고 배짱이와 개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창업을 하는 분들, 지금 이미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리스크가 경기 침체, 예기치 못한 비용, 시장과 트렌드, 고객의 요구가 계속 변하는 것, 경쟁자가 등장을 하고 경쟁이 앞으로 더 커지고, 그리고 자금 부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개미와 배짱이에서 얻을 수 있는 팁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비상자금을 비축하고 시장 조사와 분석을 늘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교육과 훈련으로서 이걸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첫 얘기가. 네, 앞으로 30개, 또는 나중에 더 이상,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래비즈 스쿨 창업 학교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고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